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. 사실 이 사연은 그 체인지 그라운드 계정으로 온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제 개인 계정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일단 고민이 오면은 제가 다 저희 메인 계정을 포워드를 해놓거든요. 그래서 고민을 거기다 모아놓거든요. 근데 이 되게 짧은 사연인데 요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고약가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고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31살 여자이고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. 실은 제게는 조현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으며 휴학도 오랜 기간 했으며 정말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. 직접 겪어보지 않으셔서 느낌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. 나와 내 친구들 심지어 가족까지 의심하며 산다는 게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. 그때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를 접하게 되었고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 지금은 상담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 상태이며 일상생활 또한 지장 없이 할 수 있다고 진단받은 상태입니다. 또한 대학 졸업 후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과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료식과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었고 그토록 원하던 스타벅스에서도 짧지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나도 해보고 싶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무언가 이루고 나니 적지 않은 나이에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불타올랐지만 현재 모아둔 돈도 없고 나이 31살이 적지 않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내 밥벌이는 하면서 자동차 배터리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아집니다. 마음 같아선 3교대라도 직장을 다니면서 자동차 관련 공부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제 스스로가 작아지는지 모르겠네요. 체인지 그라운드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지만 막상 현실이 이렇게 되니 너무 무섭고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. 31살 나이에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? 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일단은 뭐라 그럴까 제가 바로바로 대답해 드릴게요. 저는 조현병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고약가님이랑 관련 책을 많이 읽어서 조현병이 얼마나 괴로운 병인지 잘 알고 있고 저는 그거보다 강도가 약하지만 두통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저보다 5배, 뭐 10배 이렇게 힘들 거다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. 많은 분들이 저 얘기 들으면 좀 공감되고 위로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. 저는 이렇게 막 두통이 막 이렇게 지끈지끈 하잖아요, 여러분 머리가. 저는 그런 두통이 아니에요. 얼마나 이게 골 때리는 두통이냐면은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, 이거에 대해서. 진짜로 딱 이 묘사밖에 없어요. 누가 나를 이렇게 종을 씌워갖고 그 종을 계속 치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냥, 그래서 두통이 어느 식으로 오냐면, 윙, 계속 이렇게 와요. 진짜 미칠 것 같아, 진짜. 나는 뭐 그런 적이 없어서. 나는 이걸 그래서 이 얘기 하다 고약간이랑 통화하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? 막 엉엉 운 적도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해해요. 그냥 그걸 이겨낸 게 정말 대단한 거고, 그러니까 뭘 해도 할 수 있는 친구예요, 지금요. 그걸 이겨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. 이건 질환이기 때문에. 조현병은 여러분 이게 신호 해석이 똑바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걸 올바르게 신호를 알아서 뇌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막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. 망상과 환청. 미치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인들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 뇌가 알아서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있는데 그게 작동이 조금만 안 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거든요. 아무튼 전 공감합니다. 진짜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저 약도 오래 먹었고 공감할 수 있는데 벌써 대단한 거예요. 알바를 했다는 거는 요런 정신관련 질환 때문에 알바조차 접근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벌써 했다는 건 대단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31살은 절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뭘 하냐가 따라가 되게 중요한데 31살은 절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냉정하게 말할게요. 축구선수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. 이 마음을 먹었는데 31살에 축구를 시작을 한다?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. 저는 냉정하게. 그거는 여전히 가능성 0.1% 존재하겠지만 하지 마십시오. 그럴 거예요. 저는요. 정말 극히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그럴 때나 이렇게 어떤 육체적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때 그다음에 여러분 심지어 요즘은
옛날에는 이제 축구 선수 전성기가 막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이라는데 그것도 3년, 4년 이렇게 늦춰지고 있어요. 40인데 절정인 축구 선수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. 요즘에는. 그러니까 그게 벌써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본인들도 그런 거 인지하셔야죠. 그렇죠? 그러니까 31살은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조언을 드리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해본 친구, 안 해본 게 아니에요. 못 해본 거예요. 안부정문이랑 못부정문이랑 다른 거예요, 여러분. 그냥 못 해본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뭐도 나도 해봐야겠다. 그러니까 뭐 제가 요게 너무 짧은 글이라서 요걸 갖고 판단은 다 못하겠지만 요즘에 이제 뭐 전기자동차도 오고 막 엄청 핫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. 그렇죠? 여러분 일단은 뭘 할 때는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관련 전공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넘어가기엔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. 특히 공학. 그렇죠. 공학 쪽은 여러분 그냥 왜 경영학이랑 일반 이과랑 이렇게 좀 다 심리학 이런 게 다르냐? 그러니까 고약가님이 문과고 제가 이과잖아요, 이제. 근데 고약가님이 이런 걸 잘 알아요. 이과는 테크트리를 밟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. 근데 문과는 생각보다 할만하고 왜 문과가 점점 경쟁력을 많이 잃었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경영에서 인사 배웠다가 재무 배우는데 인사 안 배우면 재무를 못 배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저는 거의 평생 독학을 했기 때문에 음. 독학의 난이도가 그냥 너무 다른 것 같아. 음. 그러니까 문과 계열은 어떤 문제 들어가더라도 독학할 때 뭐 자신감이 뿜뿜이에요. 근데 특히 공학 그런 데는 뭐 솔직히 왜냐하면 일단 미적분 알아야 되지, 선형대수 알아야 되지. 그냥 공돌이가 되면 공순이 공돌이가 되면 공업수학이라는 걸 배워. 이거를 좀 많이 배우는 데는 그러니까 보통은 다 3학점 3학점으로 해서 2번을 배워야 되고 좀 빡센 학교는 카이스트가 그런다 그랬나 펑다 그랬나 뭐 제가 정말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. 이 공업수학을 더 배우는 데도 있어요. 그러니까 2학기보다도 더 배우는 왜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. 심지어 공학용 계산기 쓰기도 어려워. 일반 계산기보다. 나 써본 적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전작가 같은 경우에는 통신을 배우려면은 뭐 배워야 되더라? 전자기학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노미 시스템도 배워야 되고 이 시노미 시스템을 배우려면 공업수학에서 필요해. 그 다음에 라플라스 뭐 이런 걸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내가 신호와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책을 펴줘. 여러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진짜 배워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고약까지 웬만한 거 다 열심히 읽거든요.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. 그래서 통신 이론 하면 통신 고약까지 궁금하잖아요. 시노미 시스템을 배우지 않으면은 통신을 배울 방법이 없어요. 궁금하다가도 그런 책 보면 궁금증이 사라져. 그다음에 이제 회로 이론이 있고 전자 회로가 있어요. 회로 이론을 배우지 않으면 전자 회로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좌절감이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쉽게 선택하면 안 돼요. 정말 좋은 조언이네. 예, 절대 쉽게 선택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요즘에 코딩이 좀 뭐랄까 좋은 게 뭐냐면은 코딩도 여러분 원래 많이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코딩은 다르고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다른 건데 전반적으로 선형대수 같은 거, 통계 같은 거 이런 기본 이과 교양들이 있죠. 이런 거 알면 다 좋아요. 다 좋아요, 무조건. 그다음에 이제 뭐 논리회로 같은 거 알면 다 좋아요. 예? 다 좋은데 코딩은 당장 예를 들어 파이썬 같은 거 국비로 배우고 빡세게 어디서 하면은 뭐 여러분이 요즘에 뭐 연봉 뭐 개발자 연봉 6천, 7천의 시대가 열렸다. 그런 회사는 못 들어가요. 국비를 한 걸로. 근데도 중소기업이나 그거보다 연봉이 좀 낮은 데는 생각보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. 그래서 또 코딩은 또 이까지만 일반 뭐랄까 전자과, 기계과 이런 거랑은 또 틀려요. 그러니까 여러분 기계과에서 이제 뭐 배를 만들고 싶다. 그러면 뭐 역학도 여러분 연력학, 유체역학, 동력학, 정력학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, 다 진짜. 맞네. 진짜 또 요거 배우려면은 또 앞에 말한 공업수학도 배워야 돼요.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거가 여러분이 되게 장밋빛 같아서 근데 또 다른 거는 정비는 또 다른 얘기예요. 정비는 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볼 때 꿈꾸는 아까 뭐 배터리 관련 배터리랑 정비는 다른 거예요, 또. 이 친구가 이건 진짜 뇌피셜이에요. 그냥 이 친구는 말 그대로 그냥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끼는 법을 알고 싶다. 교체하는 법을 알고 싶다.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죠. 훈련 받으면은. 근데 배터리 개발로 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. 화학을 잘 알아야 돼요. 정말 어려운 영역이어서 이거 장밋빛이다 하고
내가 해보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정상이다, 정상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친구들. 그러니까 일단은 요런 친구들은 사회관계를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부터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.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한 그 인지가 필요한 것 같고, 그 다음에 작은 걸 해보는 게 중요해요. 진짜 안 되면은, 내가 맨날 배달의 민족 하면서 아쉬운 게 뭐였냐면,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또 일이니까.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너무 돈 버는 거에 뭐랄까 집중하지 말고 뭘 해낸다는 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보다 이제 뭐랄까, 배달량은 적겠지만 배민 커넥트. 요즘에 우리 동네 그 전기 스쿠터랑, 아니, 스쿠터가 아니고 킥보드랑, 전동 킥보드랑 자전거로 배민 커넥트 하시는 분들 많아요. 이거는 제가 알기로 교육받으면은, 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제가 후기를 다 살펴봤거든요. 해볼 시간은 없으니까. 근데 되게 어렵지 않게 교육받고 해냈다. 그 다음에 생각보다 자전거 타고 갔는데 오르막에서 뒤질 뻔했다. 이런 후기를 다 봤어요, 제가요. 그러니까 요런 거 해보시면, 저는 왜냐면 요런 거 해보는 게, 왜냐면은 일단 당장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고 몸을 쓰니까. 왜냐면 요렇게 사회생활이 없었던 친구는 운동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 운동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호르몬을 얻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몸 쓰는 것 좀 해봤으면 좋겠고,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 또 계속 알아보는 거예요. 나한테 맞는 게 뭐가 있을까? 그다음에 그거를 필요하려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얻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? 2년, 3년. 그러니까 이미 정규 교육과정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. 뭐, 대학교 와서, 대기업 취업해서 뭐 대리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볼 때 자유롭다는 게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 그냥 테크트리에 맞춰서 간 친구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진짜 꾸역꾸역 들어간 친구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내 인생에 오롯이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어요. 더 잘 될 수도 있어요. 저는 뭐 박사님이 워낙 완벽하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그건 약간 동호반복 될 수도 있긴 한데, 진짜 31살이잖아요. 뭐 이분이 31살 전에 본인이 되게 뭔가 안 한 것 같은데, 막상 보면은 그 힘들다는 정신질환을 이겨내면서 실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진단을 받았고,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, 그리고 뭐 의료 관련된 면허증도 받았잖아요. 갑자기 웃음이 터졌는데, 네. 그 힘든다는 대학 졸업 때, 고약까지 대학 나 졸업 진짜 그 얘기 못했잖아요. 하려고 그랬어. 그나마 지금 제 모습이, 그래도 저 인간은 그냥 지금 모습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신다면, 저는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보다 31살 때 더 해낸 게 없어요. 언제부터가? 32살부터가 정신 차린 거죠? 31살부터. 31살. 정확하게 그거네. 31살. 그러니까 30살부터 이 친구랑 비슷한 시기에는 무엇을 생각하든 더 최악이었죠. 그렇지. 진짜, 그렇죠? 전 31살 때 정신 차렸거든요. 32살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. 맞네. 31살. 1년 이제 정확하게 외울게요. 했어요. 그래서 저보다 해놓은 게 많아요. 그 얘기 뭐냐면, 저는 31살부터 제로 베이스 시작했어요. 그 전에 내가 책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. 아무것도. 아예. 근데 31살 때부터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나이는 정말로 늦은 나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보다 해놓은 게 되게 많고, 그러한 성공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, 예,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려는 거에 대한 메타인지, 이게 얼마나 지지율이 높은지, 낮은지,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무엇인지, 이런 것들 따지는 건 중요하지만, 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.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예, 너무 창창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. 할 수 있어. 왜냐면 고약가님은 대학교 졸업 못 해봤고, 그쵸? 전 정신질환 알아봤잖아요. 우리 합치면 얼추 맞아요, 내가 볼 때. 얼추 맞아, 내가 볼 때. 응?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할 수가 없어. 다 대공감이. 난 아까부터 요것도 대학 졸업 못한 거를 또 이 친구한테 빨리 내가 전달해야 되는데, 그 힘들다는 대학 졸업도 고 작가님 관점에서 해낸 건데. 그거 하려고 우리가 만난 건 아닌데 알고 봤더니. 그러니까 아무튼 해낼 수 있다. 그래, 나는 정신질환은 이해를 잘 못해. 왜냐면 얘기 들어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전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. 근데 얘는 또 모르지. 박사학위 받으셨잖아. 그럼.
저는 가방끈이 겁나 긴 사람이에요. 긴 사람이기 때문에 네. 그게 아닌 상태에서 독학하면서 극복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지. 여러분 제가 되게 쌈마이스럽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가끔 몇 번 말하지만 간혹 반대로 생각해. 예, 이 신박사면은 뭐 신바람 신박사 뭐 척척박사 이런 건 줄 아는데 저는 여러분 진짜 이 뭐랄까 엘리트에 엘리트. 아카데미에 관해서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. 성균관대를 꼴찌로 들어가서 1등으로 졸업하고 그 과정에서 교환학생을 갔는데 교환학생에 가서 거기서 1등을 하고 영어 못해갖고 와 얼마나 가기 전부터 피똥 싸면서 전전긍긍했는지 몰라. 그래서 첨강을 몇 개를 하고 갔어요. 왜?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현실주의자고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준 게 영어를 진짜 잘 못하는데 교환학생을 간 거야. 다 그렇게 가겠죠? 근데 가서 또 수업을 망칠 수는 없잖아? 그래서 6과목을 듣는데 3과목을 미리 첨강을 하고 가요. 그걸 들으면서 영어가 딸리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커버를 한 거야. 그러면서 이제 여유를 갖습니다. 1등 쫙 찍은 다음에. 그 다음에 그러면서 논문을 써서 거기서 학부생 때 국제 논문 1저자 논문을 써보고 2저자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전액장학금 받고 싱가포르 국립대 가서 논문 썼는데 어때요? 그게 뭐 지금 400 몇 번이나 됐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그거에 누가 봐도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게 맞아요. 짠마이스러워 보이는 게 진짜로 실제로 있어요. 그걸 좀 쉬워하지도 않고. 정말 처음에 대화할 때 박사에서 글 받는 박사인데 만나봤는데 박사 맞나? 그러니까 어려워하고 공부를 그렇게 막 쉽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. 웬만한 전 박사인데 진짜 똑똑한 석사 물리과 수학과 나온 친구들보다 물리랑 수학을 못해요 저는요. 근데 어때요? 문제를 똑바로 하고 여기서가 우리가 내야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해도가 높으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국내 박사를 갈 생각도 했었는데 왜 해외로 갔냐면은 나중에 내가 만약에 국내에서 박사를 받으면 요즘에 카이스트, 포항공대, 뭐 서울대 겁나 잘하거든요. 웬만한 해외 박사보다 잘해요. 근데 거기에 왜 안 가냐면 제가 박사 국내에서 받으면 인맥으로 받았을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할 거라는 게 정말 그때부터 느껴졌어. 얘는 사바사바에서 그렇지. 사바사바에서 받았을 거다.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우리도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. 저 사람은 박사 어떻게 받았지?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서 국내 박사만 사바사바 했나? 이런 건데 그런 의심을 애초에 잘라버리게 해외로 간 것도 있어요 저는요.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. 이런 말도 안 되는 애들도 박사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신 박사님을 깊게 알아가면서 더 대단한 게 뭐 여기에서 뭐를 뭐 되게 훌륭한 걸 너무 썼다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거기서 박사학위 받았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친구는 진짜 능력은 비즈니스인데 이 정글 비즈니스인데 학계에 있었던 거야.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. 나랑 안 맞고 사람들도. 근데 정말 불굴의 의지와 실행력으로 거기서 성과를 내고 나온 거예요. 그때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. 교수욕, 맞아. 실험욕, 그 다음에 코스웍욕. 내가 이게 잘리면 어떡하지? 그냥 그걸 달고 살았어. 내가 퇴학당하면 어떡하지? 왜냐면 잘리는 게 있어요, 여러분. 웬만한 박사를 제대로 하는 데는 여러분 박사 중간에 잘리는 게 있어요. 중간에 그 퀄리피케이션이 박사 자격시험이라는 걸 통과 못하면은 잘려요. 근데 우리는 좀 더 보수적이어서 코스웍 기준이 안 돼도 잘려요. 맨날 잘리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저보면 막 다 쉽게 한 거 같고 잘한 거 같잖아요. 전혀 그러지 않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좀 속칭 비유하면 정글을 비즈니스로 얘기하면 뭐 사자인데 물가에서 막 놀았던 거야. 물가에서 막 헤엄치면서 저기 건너가야 되는데 원래는 안 맞아. 하마한테 걸려서 뒤질 뻔했어요, 진짜. 하마가 여러분 진짜 엄청 세. 그 전투력 1위거든요. 1위는 아니지. 코끼리. 코끼리야. 그러니까 2위지. 코끼리 2위거든요, 2위. 3위가 그 코뿔 쏘고. 근데 나는 내가 비즈니스를 잘하니까 예를 들어 좀 비하거나 비즈니스 재앙이라서 물가 가면 짱 먹을 줄 알았는데 택도 없어. 그냥 물만 먹다 뒤질 뻔했어요, 진짜. 미안해. 우리 또 정확하게 하나? 1위 코끼리, 2위 기린, 3위 하마입니다. 그래, 아무튼 또 물에 가면 다르니까. 그렇지. 물에 가면 또 하마가 또 짱이지. 하마가 전투력 세요, 여러분, 진짜. 뭐 양력도 이 무는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고.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알고 보면 그냥 원래 갔던 거 가서 해낸 게 아니라 안 맞던 거 가서 해낸 거야. 그러니까 해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. 왜냐면 나 죽을 뻔했다니까. 그러니까 최근에 먹었던 거는 우울증 관련, 공황장애 관련이기 때문에 신경 안정제를 먹은 거고, 세로토닌 제스제를 먹고, 박사 때는 진짜 두통이 있어서 두통약을 거의 뭐 매일 먹었어요. 그러니까 절대 쉽지는 않아요.
절대 쉽지는 않은데 해낼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 난이도를 여러분이 좀 조정하면 돼요. 왜냐면 저는 그래도 난이도가 낮은 걸 도전한 건 아니고 세계적인 논문을 내보고 싶다고 간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인정받아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바로 책임개발 연구원 남들이 9년에서 10년 걸릴 거를 6년에 7년 만에 마치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요.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걸 해냈죠. 근데 뭐 그 정도를 목표를 무조건 잡을 필요도 없고 낮추면 돼요. 일단은 1인분 해내자. 밥그릇 자 내 밥그릇은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키자.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. 아무튼 해낼 수 있어요. 저희가 문화상품권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그냥 고민 있으면은 이것저것 다 보내보세요. 그러면은 뭐 여러분이 써보면서 정서명명하기 자기 객관화도 될 거고 뭐 그 다음에 뭐랄까 그 다음에 다짐 적으면서 또 뭔가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은 뭘 보냈는데 제가 사연은 소개 안 시켜드렸는데 화이팅 하고 보내줬거든요.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를 많이 이용해 먹으시면 됩니다. 그렇게 이용해서 지금 잘 되는 분들도 많고 잘 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.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으십시오. 아셨죠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